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아이콘 36.5 이봉호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선혜입니다. 오늘도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알찬 정보 가득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유방암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었죠. 그렇죠. 근데 저희가 했던 얘기 중에 헐리우드 스타 안젤리나 졸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사실 그 기사가 나오고 난 다음에 정말 많은 분들이 유방암에 관심을 갖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안젤리나 졸리는요, 예방 차원에서 절제술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보통의 유방암 환자들은 치료 차원에서 절제술을 받잖아요. 근데 이것이 또 다른 고통 하나를 더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여성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가슴이 사라졌기 때문일 텐데요. 그런 이유에서 역시 안젤리나 졸리도 재건술을 받았습니다. 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유방절제 후 이뤄지는 재건술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유방 재건술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 방송 중에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02-3772-0254, 3772-0254번으로 전화 주시면 방송 중에 전문의 선생님과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또한 문자 메시지도 열려 있습니다. 샵 3772를 누르시고 여러분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자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해드려야 되겠죠? 유진성형외과의 강태조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저희가 안젤리나 졸리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네. 일단 유방 절제술도 받았고 재건술도 받았단 말이죠. 네. 때문에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데 전 궁금해요. 아니 유방암이 걸린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알고 본인이 수술을 하게 된 거죠? 미국에서 먼저 시작된 개념이고요. 이제 원래 암이라는 거는 암에 걸렸을 때, 암이라는 그 조직을 가지고 있을 때 절제해내는 게 최선의 치료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그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면 특히 난소암이나 유방암에 있어서 BRCA라는 유전자가 있는데요. 그 유전자의 변이를 일으키게 되면 60에서 80%의 사람들이 유방암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젤리나 졸리는 그 유전자의 변이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머니가 아마 유방암으로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방적 차원에서 유방을 다 절제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가족력이 있다면 한 번쯤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유방암 환자를 가지고 있는 집이라면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이제 혹시 내 몸에 그런 게 생기지 않을까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그게 가능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지금은 되게 보편화됐다 하기는 좀 그렇지만 좀 비용은 많이 드는 단점을 예. 가지고 있긴 하지만 검사를 통해서 본인의 그 유전자가 변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는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그렇다면 또 궁금한 점 하나가 안젤리나 졸리는 절제술을 받았습니다. 네. 이런 절제술로 인해서 유방암을 실제로 어느 정도나 예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60에서 80% 정도의 확률에서 예. 5% 정도로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방암뿐만이 아니고 난소암도 50% 정도에서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네. 만약에 그 예방적으로 절제를 해내게 되면 그 한 5% 정도로 떨어지는 거니까 거의 예방이 된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헐리우드의 한 스타 때문에 유방 절제술이 좀 널리 대중적으로 알려지게 됐는데요. 사실은 예방 차원보다는 치료 목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 국내 유방 절제술 받은 환자 얼마나 될까요?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갑상선암이 제일 1위로 돼 있고요. 예.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암이 유방암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매년 10,000명 이상의 여성분들이 유방암 때문에 치료를 받고 있고요. 아마 계속 숫자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가 되면 아마 20,000명 이상이 유방암의 진단을 받게 되고 예. 수술적 치료를 받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뭐 급격하게 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또 절제라고 한다면은 제 주변에 또 그런 분이 계시기 때문에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완전 절제를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절제를 하는 게 좋은지 어떤 게 더 좋다고 볼 수 있나요? 이제 절제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안전한 거죠. 재발할 확률은 되게 낮아지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여성의 상징인 가슴을 많이 도려내면 도려낼수록 그 모양 자체는 나빠지는 거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의료계 쪽에서도 말이 많은 게 이제 재건을 담당하는 성형외과 의사들은 작게 제거를 해줄수록 더 좋아하는 거고요. 네. 이제 외과 이렇게 수술을 하시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암을 보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생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 많이 절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요즘은 좀 절충해서 이제 두과가 같이 상의를 해서 절제 범위를 결정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네. 이런 유방 절제술을 받고 나면은 참 많은 여성분들이 고통을 호소하신다고 그렇죠. 하는데 네. 실제로 정말 많은 환자들을 만나 보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여성에 있어서 가슴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굴 못지않게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그 가슴 한쪽이 망가지거나 양쪽이 더 망가져서 이렇게
모습, 이렇게 몸의 형태가 많이 안 좋아진 분들은 굉장히 우울해 하시고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걸 많이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다른 암에 비해서는 이제 치료가 되게 많이 높기 때문에 평생을 좀 그 고통을 안고 살아가신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힘든 삶을 살고 계십니다. 그렇죠. 네. 여성으로서 정말 그 고통 상상만 해도 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안젤리나 졸리도 일단 재건수를 받은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방 재건술에도 사실 한 가지 방법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 드는데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일단 제일 크게 따지면은 이제 이게 보형물을 사용하는 건지 아니면 내 것만으로 사용하는지로 이제 크게 나눠질 수가 있고요. 이제 보형물을 쓴다고 하면은 이제 가슴이 이제 제거가 되고 굉장히 딱딱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위를 확장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직 확장기라는 이제 풍선 같은 거를 먼저 넣어서 가슴을 많이 부풀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구적인 보형물을 넣어서 하는 방법이 첫 번째 큰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내 거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내 몸에 있는 일부를 이식을 해서 뱃살이 될 수도 있고 등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일단 보형물을 쓰는 거는 수술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왜냐하면 수술 시간이 짧으니까 간단하다는 표현을 쓴 거고요. 자가 조직을 쓰는 건 아무래도 그거에 비해서는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또 궁금한 게 있죠. 저희가 계속해서 안젤리나 졸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안젤리나 졸리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재건을 받았습니까? 안젤리나 졸리는 제가 듣기로는 그 보형물을 이용해서 왜냐하면 양쪽을 다 절제를 했고 몸 체형 자체가 많이 마른 영화 배우를 하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부위에서 조직을 떼서가는 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보형물을 이용해서 재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 중에 양쪽을 다 제거를 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실제로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발견이 되면 대부분은 유방암에 걸리신 분들은 한쪽만 절개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양쪽을 다 절개를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 예방적 차원이라는 수술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서 발생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양쪽을 다 제거를 해야지 그 퍼센테이지가 5% 이내로 낮아지는 거고요. 네. 왜냐하면 어느 쪽이 생길지 모르니까 예방적 차원이니까 양쪽을 다 절제를 해놔야 되고요.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쪽의 유방암이 좀 병기가 안 좋은 나쁜 세포들로 좀 이루어진 경우에는 예방적 차원에서 반대쪽 건강한 유방까지도 절제를 해내는 경우도 실제로 수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쪽 다 위험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보형물 말고 또 이제 자가지방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이 부분에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자가지방을 이용하는 방법은 이제 아주 부분적으로 절제를 하는 경우는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이야기 드렸지만 전체를 절제할 수도 있지만 유방암이 많이 진행되지 않아서 부분적으로 좀 꺼져 있는 경우에는 내 걸 이용한 간단한 지방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또 일단 유방암에 걸리신 분들은 굉장히 이물질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으시기 때문에 자가지방을 이용해서 복부나 허벅지 같은 곳에서 이제 조직을 떼서 가슴에다가 이식하는 방법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가슴이 많이 적다고 생각이 되시면 그 실리콘, 보형물과 같이 하는 경우도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자체가 이렇게 많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그 빼는 부위도 군살도 좀 제거가 되고요. 내 것만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유방 재건술에 이용되는 방법, 일단 보형물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자가 조직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큰 범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보형물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듣고 싶거든요. 네. 설명 좀 해주시죠. 보형물이라는 거는 이제 실리콘을 활용하는 겁니다. 이제 제품화돼서 나와 있는 거고요. 이제 가슴에 이제 절제를 다 하고 나면 이제 남자 가슴처럼 평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방 조직 자체를 다 제거를 해내면 평평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조직 자체를 많이 늘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좀 병기가 심하신 분들은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를 받으셨기 때문에 조직 자체가 많이 늘어나지 않고요. 그래서 조직 확장기라는 그 풍선 같은 거를 집어넣어서 피부를 먼저 늘려줘야 됩니다. 첫 번째 스텝으로요. 그래서 이제 물을 이제 한 번에 다 집어넣는 게 아니고요. 풍선을 먼저 넣어놓은 다음에 이제 상처가 다 아물고 나면 물을 조금씩 집어넣어서 피부를 조금씩 늘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 확장기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제일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필요한 만큼 반대쪽 가슴만큼 가슴이 많이 늘어나고 나면 그 조직 확장기를 제거를 하고요. 두 번째 단계로 그 확장된 공간 안에다가 그 영구적인 계속 들어가 있는 보형물을 집어넣는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거의 영구적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뭐
때에 따라서는 다시 또 수술을 하는 분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가능합니다. 한 10개 중에서 10년 정도가 지났을 때 10개 중에서 한두 개 정도는 당연히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요. 예. 하지만 이제 공간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보형물 자체를 가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큰 수술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형물을 넣고 가는 거는 그렇게 힘들지는 않지. 물론 수술을 하셔야 된다는 단점은 가지고 있지만 예. 그 들어간 실리콘 보형물 자체가 영구히 가는 거는 아닙니다. 원스텝, 투스텝으로 나눠지던데 기간이 좀 긴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한 6개월 정도 보통 소요되는 거로 돼 있지만 만약에 예. 반대쪽 건강한 가슴 자체가 좀 크신 분들은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릴 거고요. 네. 예. 만약에 반대쪽 가슴이 500cc 이하의 그렇게 크지 않은 가슴을 가지신 분들은 기간이 당연히 단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의 상태에 따라서도 많이 다릅니다. 만약에 그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를 오래 하시면 피부 자체가 많이 딱딱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당연히 더 걸릴 거고요. 좀 그런 거 전혀 안 하고 좀 건강한 피부가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잘 늘어나니까 금방금방 수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자가 지방 이식 수술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듣고 싶은데 재건술이 아니라요. 좀 모양을 변화시키고 싶으신 분들도 많이 이용하는 방법이잖아요. 네. 그게 다를까요? 비슷한 범주입니다. 네. 다르다고 볼 수는 없고요. 가슴이, 그러니까 암이 아니고 가슴이 적어져서 확대하는 데도 사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예. 내 거를 가지고 내 가슴에 넣는 방법이기 때문에요. 유방암에 걸리셨을 때도 당연히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그냥 건강한 분들이 가슴 유방 확대를 단지하기 위해서도 사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아주 다르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러면 자가지방 이식 수술에 대한 얘기도 좀 자세하게 더 나눠보죠.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되나요? 그래서 이제 일단 요거를 전제로 할 거는 자가지방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될 거고요. 가슴 자체가 좀 아까 부분적으로 절제가 된 경우에는 당연히 한 번이나 혹은 2번 정도의 간단한 시술로 한 번에는 1시간 정도가 소요가 안 됩니다. 그래서 네. 그런 간단한 시술로 해서 가능하고요. 자가 조직을 이용해서 하는 거는 이제 크게 배로 하느냐, 등살로 하느냐, 엉덩이로 하느냐로 다 나눌 수가 있고요. 예? 뱃살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가슴과 가장 가까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유사한 조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고 나서 감쪽 같은 거는 굉장히 유리할 수가 있고요. 단점은 만약에 이미 복부 성형술을 한번 받으셨거나 예? 너무 마르신 분들은 뱃살을 이용할 수가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쓰는 게 등살을 이용해서 이제 앞쪽으로 돌리는 방법이 있는데요. 등살을 이용하는 방법의 장점은 가장 확실한 혈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괴사가 일어나거나 하는 그런 단점은 굉장히 낮고요. 대신에 이제 조직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등에서 가는 거기 때문에 피부가 배에 비해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네. 아주 조그마한 보형물을 같이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고요. 아주 드물지만 엉덩이에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네. 좀 수술 자체가 많이 까다롭기 때문에 아주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아닙니다. 저는 대부분 사실 엉덩이 살을 많이 이용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군요. 왜냐하면 엉덩이 살을 올라갔다고 하면 회복하는 동안에 이제 엉덩이 자체가 많이 불편하실 거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엉덩이가 많이 발달한 엉덩이가 많이 큰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 원하는 크기만큼의 엉덩이 살이 올라가는 게 되게 좀 힘들고요. 하고 나서도 엉덩이가 이제 양쪽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예쁜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아주 많이 선호되는 방법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문자로 온 질문 하나 주시죠. 네, 6614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유방 재건술 후에 모유 수유는 힘든가요? 보내주셨네요. 유방암을 제거한다는 거는 유선 조직을 제거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선 조직 자체, 그러니까 유선에서 모유 수유를 하는 그 모유가 나오는 조직이기 때문에요. 보통은 유방암 수술을 받으셨다고 하면 그 유선을 제거를 한 상태죠. 그러니까 유선이 없으니까 당연히 모유 수유는 그쪽은 안 되실 거고요. 네. 재건술을 한다고 해서 유선 조직을 다시 넣어드리는 거는 아닙니다. 모양을 만드는 네.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근육이 같다고 해서 모유가 나오지는 않겠죠. 네, 그래서 네. 그거는 조금 힘드실 거고요. 하지만 반대쪽에 건강한 측이 대부분 있으시기 때문에 아무리 젊은 나이에 한쪽에 유방암 수술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네. 반대쪽 가슴을 통해서 모유 수유를 할 수 있으니까요. 큰 문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저희가 유방 재건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자가지방 이식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네. 질문을 또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바로 생착률에 대한 그렇죠. 부분일 겁니다. 네. 얼마나 내 몸에 좀 더 이렇게 잘 정착을 할지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또 걱정이 많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시술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이제 자가지방 이식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재건에 활용돼 왔었고요. 예. 가슴에 최초로 지방을 넣은 120년 정도 전에 독일 의사가 먼저 시도를 했었는데요. 그때도 가슴 재건을 위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예. 유방암에 걸린 사람이 가슴이 함몰이 돼 있었고, 그때 지방 이식을 통해서 모습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작이 됐었고요. 최근 들어서는 과거하고 다른 것은 이제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 발전이 되면서 생착률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그래서 50% 정도 생착률을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충분히 재건에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 이름이 있다고 전 들었는데. 뷰리 테크닉이라고 그래서 네. 앞에 뷰리의 그 앞자기 베를린에서 나온 방법입니다. 네네. 그래서 베를린에서 온 자가지방을 수를 이용한 가슴 성형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네. 이제 압력이 다른 거죠. 기존의 방법은 그냥 지방을 채취할 때 있어서 이제 긁어내는 방식이었다고 하면, 뷰리 테크닉은 물을 분사를 하면서 이제 지방을 채취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는 건데요. 네. 이제 물을 분사를 하니까 지방들이 떨어져 나오게 되고요. 비교적 온전한 형태의 지방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이 추출될 때 피도 나오고 섬유질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물질들이 섞일 수가 있는데, 그 기계 자체에서 필터링을 통해서 그런 불순물들을 제거하게 돼 있고요. 아주 순수한 지방들을 가능한 한 온전한 형태로 이렇게 채취를 한 다음에 이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식을 했을 때 생착률이 다른 방법에 비해서는 조금 높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기존의 방법입니다. 기존에는 이제 채취를 하면 저런 채 같은 데 걸러가지고 지방을 이식을 해왔었기 때문에 감염의 좀 위험도 조금 높았었고요. 그 섬유질이나 이런 거를 걸러내기가 만만치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의 방식은 저런 방식에 비해서 공기하고 접촉이 아예 없이 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장비고요. 이 장비가 하비스트 젯이라는 장비인데요. 기존의 방법에 비해서는 공기 접촉 없이 그 자체 내에서 이제 물도 분사도 하고 이제 불순물들을 걸러내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방식에 비해서는 생착률이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네. 자, 이 시술은 한 번만에 가능할까요? 한 번으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가슴이 반대쪽이 많이 크시다고 하면 거의 1년까지 걸려서 대여섯 번 이상 진행을 해야 되고요. 네네네. 그냥 유방 확대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보통 2번 정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생착률이 절반 정도 되니까 2번 정도 하셔도 되지만, 유방암에 이렇게 수술 때문에 가슴을 제거하신 분들은 반대쪽하고 사이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요. 네. 요거를 맞추기 위해서는 횟수를 여러 번 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게 싫으신 분들은 보형물을 같이 쓰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는 충분히 건가요? 가능합니다. 방금 네. 나온 그 자가 조직을 이용했든 보형물을 이용했든 두 가지를 충분히 같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가 좀 불리한 조건이 있다고, 그러니까 조직을 만약에 배에서 뗐든 지방을 채취했든 충분히 안 나오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그 두 가지, 그러니까 대신에 보형물은 작은 걸 쓸 수 있겠죠. 예. 네, 그런 장점을 쓸 수 있습니다. 보형물 크기에 따라서 좀 이렇게 수술의 성공률이 달라지기도 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큰 게 들어가면 큰 게 들어갈수록 조직이 이제 많이 긴장도 되고 하니까 염증이 생길 가능성도 당연히 많을 거고요. 네. 피부 바로 아래쪽에 실리콘이 들어있게 되면 굉장히 감촉이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가 지방이나 자가 조직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감촉적인 면에서는 훨씬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리콘은 이제 그거보다는 감촉 면에서는 좀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수술 시간은 물론 굉장히 짧게 할 수 있는 장점은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그런 걸 절충하는 방법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오늘 유방 재건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시청자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화가 생방송 중이라 네. 이런 묘미도 전해드릴 수가 있네요. 여보세요 얘기에 네. 너무 놀라신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전화를 꼭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또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자가지방 재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해당이 안 되는 경우도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특별한 경우가 또 있습니까? 만약에 자가 조직을 이용하는데 이제 조직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되겠죠. 예. 이렇게 뭐 뱃살이 가든 등살이 가든 엉덩이가 가든 간에 지방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다 자가 조직을 이용해서 가슴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그 조직들이 충분하지 않다면, 굉장히 마르신 분들이라고 하면 뱃살 같은 게 올라가긴 당연히 힘들 거고요. 예. 지방 같은 것도 뽑아내기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랜 투병 생활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고, 원래 체질적으로 되게 마르신 분들은 그런 조직들을 채취할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보형물 쪽으로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될 거고요. 그게 아니고 좀 이제
피부가 좀 여유도 있으시고 지방도 충분하시다고 하면 충분히 자가 조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가 지방 이식의 경우에는 우리가 유방 말고도 다른 부위에도 얼굴에도 많이 사용을 하는 방법이잖아요. 네. 얼굴에 사용할 때보다도 더 많은 지방량이 좀 필요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얼굴 할 때는 50cc 정도의 지방이 필요해서 보통 2배 정도를 채취를 합니다. 그래서 100cc 정도의 지방이 필요하다고 하면 가슴 같은 경우에는 보통 200~300cc 정도의 지방을 이식하니까요. 보통은 500~600cc 이상의 지방을 채취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네. 요거는 횟수를 여러 번 반복해야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제 뽑아내는 부위도 되게 아끼죠. 그래서 뭐 다리도 한쪽씩이나 앞뒤를 나눠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복부를 사용했으면 옆구리를 나중에 사용한다든지 해서 좀 계획을 잡아서 하나하나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얼굴에 받을 때보다 대략 한 4~5배? 네, 6배까지도 그 정도는 충분히 있어요. 지방이 필요하겠네요. 네네. 네, 그렇군요. 자, 이런 유방 재건술 같은 경우에 또 받을 수 있는 시기 혹은 받아야 되는 시기가 또 따로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 시기에 따라서 나눠지는데요. 그 유방암이 많이 진행이 되지 않으셨다고 하면 즉시 재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암 조직을 제거해내고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재건 수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즉시 재건 수술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병기가 낮아야 됩니다. 만약에 말기 유방암이라고 하면 이 방법을 사용할 수가 없고요. 환자에게 있어서 이제 즉시 재건을 하니까 수술이 끝나고 나왔을 때 본인 가슴처럼 비슷한 형태를 유지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환자한테 굉장히 안정감을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술을 한 번만 하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유방암을 잘라내면서 전신마취 자체를 한 번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환자한테도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즉시 재건 방법 말고 또 다른 방식이 또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어떤 시기가 또 있을까요? 이제 그 다음에 할 게 이제 지연 방법이죠. 그래서 그 지연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암이 좀 진행이 되게 되면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방사선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그 만약에 재건을 해놓으면 그 조직 자체도 영향을 많이 받아서 형태 자체가 많이 망가지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가 끝나고 나서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있다가 재건하는 방법을 지연해서 한다고 해서 지연 재건 수술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즉시 방법, 지연 방법, 또 다른 방법이 있나요? 그래서 중간에서 이제 중간 정도 단계 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제 병식을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방암을 수술하고 나서 조직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가 나오는 데 있어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사이가 걸립니다. 그래서 좀 일시 지연이죠. 이제 조금 기다려요. 그래서 그 수술을 하면서 있어서 일시적으로 조직 확장기를 넣어 놓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조직 확장기를 넣어 놓고요.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있다가 결과가 되게 좋으면 이렇게 물을 집어넣어서 이제 영구적인 실리콘을 넣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고요. 만약에 그 결과가 안 좋아서 방사선 치료를 받으셔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물을 다 제거를 해내고요. 그 치료를 먼저 하고 나서 그 방사선 치료가 다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물을 주입을 해서 가슴의 형태를 잡아가는 거를 임시 지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려보는 거죠. 왜냐하면 결과가 나오는 데 있어서 시간이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리기 때문에 좀 그런 걸 먼저 넣어놓고 기다리는 방법입니다. 네. 자, 전반적으로 유방 재건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3가지 방법으로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가 조직, 보형물, 자가 지방 이렇게 3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회복 기간이 일단 좀 빠르면 빠를수록 좋잖아요. 어떤 게 가장 빠르고 어떤 게 좀 가장 오래 기다려야 될까요? 수술이 클수록 당연히 이제 회복 기간은 길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자가 조직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들은 수술 시간이 이제 등살이나 이렇게 가는 경우에 수술 시간만 해도 대여섯 시간 정도로 이렇게 긴 수술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수술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제 보형물을 사용하는 거는 수술 시간이 2시간 이내에 끝날 정도로 그렇게 어렵거나 고난이도의 수술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단점은 있을 거고요. 그래서 회복이 제일 빠르다고 하면 아마 자가지방을 이용한. 왜냐하면 자가지방은 그냥 얼굴 이식하는 것처럼 지방을 빼서 가슴에 넣기만 하면 끝나는 시술이니까요. 아무래도 전신 마취를 할 필요도 없을 거고요. 그래서 지방을 충분히 채취해서 내 몸에 넣어주기만 하면 되니까 수술 시간으로 따지면 가장 짧겠지만 단점은 자가지방을 이용한 거는 여러 번 반복을 해야 된다는 단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술 방법들에 대한 어떤 수술 시간도 굉장히 중요한 게 사실은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 오래 걸린다고 하면 위험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수술 시간은 어떻습니까? 자가 조직을 이용한 방법이 대여섯 시간 소요되는 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보형물을 사용하는 방법이 2시간 정도. 더 짧네요?
훨씬 네. 짧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조직을 떼서 가는 게 아니고요. 공묘부라고 그럽니다. 뱃살이나 등살을 이렇게 제거를 해 이렇게 다시 얻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수술 시간 자체는 굉장히 짧을 수밖에 없고요. 자가 지방을 이식하는 방법은 한쪽만 하는 거기 때문에 1시간 이내 정도의 수술 시간이면 충분히 수술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네. 네. 수술 시간이 짧을수록 회복 시간도 빠르겠네요. 네. 그렇죠. 그거는 맞습니다. 네. 네. 자,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하나 또 보고 가죠. 문자 하나 주시죠. 네. 자, 저희 어머니가 3년 전 유방암으로 완전 절제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 후 우울증도 오시고 힘들어 하셔서 재건술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키는 160 정도, 몸무게는 65kg 정도 되시는데 수술이 가능할까요? 이물감이나 불편함은 없을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160에 65kg 정도면 아주 마르신 체형은 아니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조직의 여유가 있으신데요. 이제 이때 결정되는 게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방사선 치료를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결정해야 되는데 아마 저 느낌에서 완전 절제를 했다는 그 느낌에서는 아마 방사선 치료를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우리 교과서적으로는 방사선 치료를 받으셨으면 자가 조직으로 하는 게 더 낫다고 돼 있습니다. 요즘은 그거 상관없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면 혈관 같은 것도 많이 안 좋아지고 하시기 때문에 예. 그런 실리콘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자가 조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가 조직을 이용해서 뭐 뱃살이나 등살 같은 것도 당연히 고려해 보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 같은 것도 이용해서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시청자 한 분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다른 게 아니라 저희 어머님께서 한쪽은 완전 재건을 하셨는데요. 네. 이 다른 한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무유수유를 많이 하셔서 많이 처지신 상태세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할 경우에는 그 양쪽을 좀 어떻게 맞출 수가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 양쪽이 이제 밸런스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맞출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예. 네. 한쪽은 원장님, 완전 네. 재건을 하셨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원장님께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테니까요. 답을 네.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네. 연세 좀 여쭤봐도 될까요? 연세 올해 62세세요. 62세시고 그 한쪽은 완전 절제를 하신 건가요? 네네. 그러니까 네. 원장님 뭐 그쪽 수술하셨던 분께서는 근육까지도 완전 절개가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예. 근데 나머지는 거의 수술 전에는 C컵 정도 되셨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많이 좀 처지신 상태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받으신 쪽은 당연히 확대를 할 수 있고요. 자가 지방을 이용해서 재건을 당연히 할 수가 있는데 반대쪽 가슴이 C컵 정도 되시면은 이제 적은 사이즈는 아니시고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많이 처졌다는 게 이제 될 거고요. 예. 그냥 일반적인 재건을 하게 되면 양쪽의 모양이 또 틀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위로 솟는 게 이렇게 재건 방법이기 때문에 반대쪽하고 맞추기는 이렇게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지만 이렇게 맞추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 건강한 측 조금 처져 있으시다고 표현해서 건강한 측을 좀 줄이는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처져 있으시니까 가슴을 이렇게 축소하면서 좀 작게 하면서 모양을 예쁘게 만들어 놓고 네. 재건을 하는 쪽은 고기에 맞춰서 하게 되면 조직도 많이 이용 안 해도 되고요. 수술 시간도 좀 짧아지니까 양쪽을 좀 더 같이 손을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 한 개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 네네. 여쭤보세요. 예, 그 완전 재건한 쪽이 저희 어머니 흉이 좀 많이 심하신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어머니께서는 크기도 문제지만 그 흉터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많이 심하신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그 수술을 하면서 같이 치료가 좀 가능한가요? 이제 우리 재건을 할 때 보통은 이제 그 피부 자체를 떼어내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떼어내도 이제 가슴이 이제 많이 넓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조직을 떼어내고 외과적인 절제를 하고 나면 흉터가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떼어내면서 재건을 하게 되고요. 네. 뭐 제거를 해도 그게 좁아지는 거지 없어지는 거는 아닙니다. 흉터 자체가. 그래서 그런 흉터 같은 경우에는 끝나고 나서 시간이 다 재건이 끝나고 나면 레이저 치료 같은 거를 통해서 충분히 도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뭐 감쪽같이 수술을 안 한 것처럼 감쪽같이 이렇게 감출 수는 없겠지만 그 외과적인 절제술을 한 것보다는 훨씬 나은 정도까지 만들 수 있으니까 아마 상태를 보고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충분히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런 거에 대한 그 자료 사진이나 저는 사진을 좀 볼 수 있나요? 좀 이따가 자료 사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좀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또 궁금하신 점은 없으신가요? 네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자, 시청자분께서도 지금 유방암 재건 수술에 대해서 질문 주셨지만 이 재건을 받은 후에도 흉터라든지 뭐 이런 부분 때문에도 상당히 많은 고민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추가적인 시술이 있을까요? 이제 흉터가 생기게 되면 이제 가슴을 외과적으로 절제하거나 피부가 처음에는 많이 모자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으로 오시면 굉장히 흉터 자체가 많이 넓어져 있어서 보기 눈에 띄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예. 만약에 조직 확장기를 이용해서 피부를 많이 늘려놨다고 하면 영구적인 보형물을 넣기 전에 그 부위를 오려내도 되겠죠. 도려내고 이제 조금 더 곱게 꼼꼼히 꼬매주게 되면 그 흉터 자체가 조금 더 그 전보다는 나아지니까 좀 도움이 되실 거고요. 예. 그 이후에 레이저 치료 같은 거를 해서 우리 얼굴에 흉터 나도 레이저 치료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 이제 절제한 그 흉터를 제거한 그 부위에 실선처럼 남아있는 흉터 자체도 충분히 레이저 같은 거를 조사를 해서 좀 더 나은 흉터의 모습으로 바꿀 수는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 흉터 부분 말고 또 유방을 절제를 하게 되면 이제 좀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없어지기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추가적인 치료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일단 유륜 같은 거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유두라 그러죠. 적곡제라고 하는 부분이 예. 이제 같이 도려져서 아예 없이 피부만 남아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요. 우리가 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런 것들 모두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유두가 없는 거는 피부 자체를 그 이제 저렇게 피판처럼 이렇게 조그마한 걸 이렇게 오려가지고요. 이렇게 유두처럼 이렇게 솟아 나오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젖꼭지를 저렇게 재건을 하는 거는 어려운 수술은 아닙니다. 한 20분, 30분 정도의 수술로 충분히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반대쪽하고 이제 색깔이 다른 거는 보통은 문신을 통해서 이제 색깔을 착색을 시킵니다. 예. 문신을 해서 이제 보통 보시면 문신이라고 하면 검은색 같은 것만 있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여러 가지 색깔을 다 문신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반대쪽 그 유두의 색깔에 따라서 맞춰서 그 색깔에 따라서 이제 색깔을 좀 입혀드리게 되면 훨씬 더 눈에 이렇게 서로 비슷한 형태의 가슴을 만들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들 만족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유방암에 걸려서 이제 수술을 해서 하신 분들은 아주 힘든 삶을 살아오신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좀 옷을 벗는 문화가 있습니다. 사우나를 가신다든지 찜질방을 가신다든지 할 때 좀 남들한테 몸을 보여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그런 분들은 이제 수술을 받고 좀 이렇게 그런 게 남으신 분들은 그런 데 나서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형태를 통해서 이제 제가 이제 재건을 받는 분들한테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제가 사우나 가실 수 있는 정도까지 만들어 봅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그래서 자세히 보면 당연히 눈에 띄죠. 하지만 이제 그거보다는 얼핏 보면 좀 잘 안 보이는 정도까지만 만들어 드려도 그 전에 그 이제 우울해하시고 이런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신 편이고요. 네. 재건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정신 건강적으로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이 유륜과 유두 보건 같은 경우에 유방 재건술하고 거의 동시에 진행이 되는 거겠죠? 보통은 같이 안 하고요. 따로 합니까? 예. 가슴을 마운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유방의 형태를 먼저 만들어 놓고요. 왜냐하면 혈류 같은 것 때문에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피가 공급이 안 되면 괴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유륜을 만드는 거는, 유두와 유륜을 만드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요. 보통은 그 아래쪽에 가슴 전체를 만드는 걸 먼저 하고요. 그리고 나서 몇 달 있다가 상태가 좋으면 색깔도 좋고 피도 잘 돈다고 생각이 되면 그때 가서 유륜을 만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네. 자, 그러면 형태를 일단은 만들어 놓고요. 네. 그리고 추가적인 부분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완성이 되는데 보통 얼마나 걸릴까요? 짧게 한다고 하면 서너 달 정도 걸린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네. 그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이건 아까 자가 조직을 이용해서 한 거는 한 번에 가슴이 많이 만들어지니까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걸리고 서너 달 만에 끝날 거고요. 만약에 조직 확장기 같은 걸 넣어서 아주 영구적인 실리콘 같은 걸로 보형물로 바꾼다고 하면은 그거는 더 시간이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조직 확장기를 물을 조금씩 일주일에 조금씩 넣어서 피부를 늘려가는 작업을 먼저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그것만으로도 몇 달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대여섯 달 정도 걸릴 거고요. 또 자가 지방만으로 원하셔서 반대쪽 가슴이 좀 크신 분들은 1년까지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이제 남성으로서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 있는 게 네. 사실은 제 지인분이 유방암이셔가지고 병원을 갔었는데 남성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네, 많더라고요. 네. 지난주에도 저희가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죠. 지금 이 수술이 남성들에게도 해당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까?
아주 드물게 보고는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남성들도 이제 호르몬 관계로 인해서 이제 생길 수 있고요. 남성들한테도 유방암은 드물지만 생길 수 있다는 보고는 돼 있습니다만 네. 이제 유선 조직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여성분들한테 있는 거죠. 모유 수유를 위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유방암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유선, 모유 수유를 하는 그 유선에서 발생한 암을 유방암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성분들은 가슴에 이제 암이 생기거나 하는 거는 가능하겠지만 이런 이제 그거보다는 이제 여성분들한테 생기는 게 네, 유방암이라고 네. 할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정말 많은 궁금증을 보내주고 계신데요. 네. 문자 메시지 한 번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끝번호 9021번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함물 유두인데 가슴 재건수를 받으면 혹시 이 문제도 같이 해결이 되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마 문자 주신 분의 취지는 유방암 때문에 그러신 걸까요? 그래서 모양이 좀 대화가 많네. 안 되니까 함몰 유두만을 이렇게 제거하는 방법은 이제 재건이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런데 함몰 유두를 이제 다시 올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 수술까지 방법이 나와 있고요. 아주 어려운 수술 방법은 아니고요. 아니면 네. 이제 그 부분적으로 아까 전체를 다 도려내는 수술도 있지만 가슴의 일부를 제거를 하게 되면 그 유두가 좀 아래쪽으로 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아래쪽으로 좀 받쳐주게 되면 아무래도 함몰된 유두가 올라오는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건을 하면서 함몰 유두를 같이 수술하는 건 당연히 가능하고요. 네. 뭐 별개의 일로 생각해도 되고 하나로 생각해서 각각 따로따로 수술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문자를 주신 분이 유방암 때문에 그 재건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거라면 그 유방암 재건으로도 동시에 가능한가요?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안에 유선 조직이 안에가 이제 흉이 많이 잡히고 네네. 이제 유선 조직을 뜯어냈다고 생각을 하면 아래쪽에서 흉이 많이 지니까 유두를 이렇게 끄집어 내려서 함몰 유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래쪽을 받쳐주고요. 네. 유륜 자체를 올리는 수술들은 방법이 되게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함몰 유두만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네. 일단은 그 뭐 어떤 촉감적인 부분에서도 원래 가슴과 거의 비슷하게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자가 조직을 이용한 방법들, 뭐 예. 뱃살이 같든 등살이 같은 경우에는 그 반대쪽 가슴하고 좀 비슷하죠. 비슷한 형태가 당연히 될 거고요. 실리콘만, 그러니까 보형물만으로 가슴을 했다고 하면 이제 유선 조직이 많이,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젊은 여성분들이 가슴 확대 수술을 했다고 하는 거는 그 위에 피부가 있고요. 지방층이 있을 거고 유선 조직이 있고 그 제일 아래쪽에 이렇게 보형물이 위치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위에 커버하고 있는 조직이 많으니까 네. 좀 자연스러운 느낌이 있어도 이제 유방암을 수술하신 분들이 실리콘만 들어있다고 하면 당연히 피부 아래쪽에 그런 보형물들이 많이 만져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좀 이물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런 경우에는 그 보형물 위에 지방을 이식하거나 아니면 그 위에도 이제 나중에 자기 조직을 떼서 그 위에도 이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이제 방법을 전환해도 되니까요. 이물감이 너무 싫으신 분들은 그런 방법을 바꾸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재건 수술 과정 혹은 받고 난 다음에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을까요? 이제 시간이 처음에는 당연히 뭐 염증이나 이런 일반적인 사항은 당연히 주의하셔야 될 거고요. 일단 유방암, 암을 수술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재발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실 수는 없을 그렇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건하는 것 자체가 유방암이 다시 생기는 거를 발생하는 거를 막느냐는 질문을 되게 많이 주시는데요. 네. 그거는 이제 통계학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발표된 자료를 보면 이제 조직이 많이 얇아져 있기 때문에 그 유방암이 재발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97% 정도에서 잘 찾아낼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예. 아주 이제 자주 검사를 하셔야죠. 그래서 뭐 아주 막 매주마다 하고 이런 검사는 아니겠지만 그 수술을 하신 주치의선생님께서 이제 스케줄을 잡아 주실 거니까요. 그거에 맞춰서 이제 재발이 되지는 않는지 안의 상태는 어떤지를 계속 확인하고 가는 절차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렇군요. 지금 이 유방 재건술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떤 연령층에서 많이 받으시나요? 그 이제 옛날에는 지금도 이제 아주 많은 층에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요즘에 대해서 이슈가 많이 되고 이제 여성의 형태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아지시면서 관심은 많이 가지시지만 실제로 그렇게 많은 분들이 받고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네. 한 10%에서 20% 사이 정도만 재건을 받으시고 계시고요. 지금도 80%의 분들이 아주 지금 고통스러워 하신다고 해야 되나요? 자기 형태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갖출 수 있는데 그 수술을 못 받으시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많은 분들 관심 보여주고 계십니다. 문자 메시지 하나 더 도착해 있는데요. 함께 보죠. 문자 주세요.
네, 6407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전신 마취인가요? 수면 마취인가요? 당일 퇴원 가능한가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그 보형물을 이용한 방법부터 설명을 드리면 보형물 한 방법은 전신 마취를 하는 게 맞고요. 전신 마취를 이용해서 보형물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은 전신 마취를 하고 자가 조직을 이용하는 방법, 자가 조직 그 뱃살 등살이 가는 건 당연히 수술 시간 6시간, 8시간 정도 걸리니까 당연히 전신 마취로 진행이 돼야 되고요. 자가 지방은 1시간, 2시간 이내에 수술이 모두 끝날 수 있어요. 그래서 수면 마취만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이제 보형물 같은 경우에 이제 전신 마취를 하긴 하셨지만 하루 이틀 정도 안정을 하시고 퇴원하시면 되고요. 자가 조직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입원을 하셨다가 퇴원을 하시게 돼 있고요. 자가 지방은 이제 부분 마취로 진행을 한 겁니다. 얼굴 지방 이식하신 것처럼 시간이 얼마 안 걸리는 시술이기 때문에 네. 바로 수술 끝나자마자 한두 시간 있으면 바로 퇴원하셔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유방 재건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방금 전에 이제 환자들의 만족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네. 한 번 더 좀 만족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도라는 게 굉장히 주관적인 척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그 이제 많이 안 달려 나갔다고 해야 되나요? 조직 자체가 이제 암 조직 자체가 크지 않아서 많이 절제를 안 하신 분들은 당연히 재건을 해도 모양도 되게 잘 나오실 거고요. 아주 암 병기가 진행이 되셔가지고 조직 자체도 많이 뜯어냈고 항암 치료도 하신 분들은 피부의 상태도 되게 안 좋으실 거고요. 재건을 한다고 해도 만족도는 조금 낮으신 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은 되긴 하는데 재건을 안 하신 분들에 비해서는 훨씬 만족도가 높은 건 사실이죠. 왜냐하면 이제 모양도 비슷하게 만들어 드릴 수가 있고 유준이나 유두의 모습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분들에 비해서 만족도는 굉장히 높을 거고요. 하지만 이제 반대쪽 가슴의 상태라든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 반대쪽 가슴이 많이 크시다든지 많이 처져 있다든지 하면은 좀 차이가 나니까 좀 그런 분들의 만족도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반대쪽 가슴이 크지 않은 게 오히려 재건에서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비슷한 형태로 만들기에는 만족도도 되게 높은 편입니다. 그렇군요. 자, 유방 재건술을 이제 받을 때 앞서서 만약에 유방암 치료 시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면 자가 조직으로 하는 게 더 맞고 많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단순히 모양이 마음에 안 들어서 유방 성형 수술을 받는 환자들하고는 분명히 좀 차이가 있잖아요. 더 신경 쓸 게 많으실 텐데 상담도 좀 더 하시는 편이고 외과적인 측면하고도 협력을 이뤄서 수술을 하시는 편이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이거는 그 미용 목적이 아니고 치료 목적에 더 네네. 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예. 이제 가슴을 재건한다고 하면 이제 미용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시기가 쉽겠지만 이제 치료가 더 큰 범주에서는 치료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기능을 잃었고 그 기능에 예. 대해서 형태를 회복시켜 주는 거기 때문에 재건은 이제 치료 목적에 더 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위주로 한다고 하면 당연히 이제 치료 목적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치료 목적이 좀 더 많은데 얼마나 이 수술이 정말 유방암으로 희망을 잃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까? 네. 그런데 재건술을 받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얘기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네. 그 이유가 있을까요? 한 재작년 통계로 14% 정도가 되고 있고요. 아, 유방암 수술 하신 분들 하시고 중에서요? 나서 재건을 선택하신 분들의 비율이 14%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 상당히 적네요. 일단 의료보험에서 혜택을 못 받는 걸로 돼 있고요. 이제 암을 제거하는 수술, 유방암에 걸려서 암을 제거하는 것까지는 의료보험으로 이제 예. 오는 것이 이제 이루어지지만 그 이후에 재건 목적으로 하는 거는 이제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으실 수가 없으니까 이제 비용적인 측면이 가장 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비용적인 측면 때문이라도 좀 그렇고요. 일단 수술을 받으시는 입장에서 일단 암이라고 하니까 덜컥 겁이 나는 거죠. 다른 암하고 비교하면 유방암은 생존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 2010년 통계로 5년 생존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모든 암들은 이제 5년 동안 별일 없이 살아계시냐 안 살아계시냐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네. 5년 생존율이 91%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런 간암이나 폐암하고 비교할 바는 아닌데 그런 암들은 30%대로 떨어지니까요. 네. 그런 것보다는 훨씬 더 이제 치료가 되는 거죠. 치료가 되는 이렇게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그런 거를 생각하면은 당연히 재건까지도 같이 생각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네. 이게 심리적인 부분을 상당히 많이 치료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치료로 들어가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현재는 그러니까 치료가 아니라 미용으로 분류가 미용적인 돼 목적으로 있습니까? 분류가 돼 있어서 이제 의료보험이라는 건 이제 치료 목적으로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이제 올해부터도 이제 치아의 스케일링 같은 것도 이제 옛날에는 미용 목적이라고 그렇죠. 생각했지만 이제는 이제 치주 질환
치료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가슴 유방 수술도 아마 앞으로는 점차 이제 혜택이 확대되면서 당연히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제가 궁금한 게요. 지난해였던 것 같은데 금감원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잖아요. 이게 유방 재건술이 미용이 아니라 치료 목적에 가깝기 때문에 이게 보험 적용이 돼야 된다. 맞아요. 전액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권고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의료보험이 아니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안보험 같은 거를 드신 분들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실제로는 이제 공고한 한 기사는 저도 봤었는데 이제 100% 재건을 이렇게 커버해주는 회사들은 없는 것 같고요. 아마 일부만 아마 부담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비용적인 측면이 그렇게 아주 명확하게 해결이 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좀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치료의 목적이 훨씬 더 큰 것 같은데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네. 조속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최근에는 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의료 봉사단체가 생겼다는 얘기를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좀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런 형태가 좀 해야 되지만 잘 못하고 계신 분들, 뭐 나이가 젊으신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형태를 못 이루고 있는 분들을 이제 몇몇 분을 대상을 선정을 해서요. 네. 재건하는 수술을 조금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재건 프로그램을 진행한 분들이 많이 달라지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많이 달라지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우리가 이제 목숨을 구했으니까 암을 치료했으니까 거기서 만족하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여성에 있어서 가슴이 차지하는 비율은 거의 얼굴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쌍꺼풀하고 코를 높이는 시술이 아니고 사람의 그 삶에 있어서 이제 질을 높인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그 삶에 이렇게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만족도는 굉장히 높으실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정성껏 치료를 하게 되면 당연히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많은 분들 지금 참 반가운 소식으로 맞습니다.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도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일정 지원을 받고 있고,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지원을 받고 있고요. 좀 그런 거에 대해서 부합이 되면 저희 이제 저하고 뜻을 같이 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몇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결정하는 건 아니고 그 선생님들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일정 기간마다 이제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있고요. 네.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술비를 전액 무료로 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런 의료 봉사단체에서 활동하시다 보면 사실은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슴 재건을 미용이라고 안 봤으면 하는 거죠. 저는 물론 성형외과 의사이기 때문에 미용 수술을 굉장히 많이 하는 의사입니다. 뭐 코를 높이기도 하고요. 뭐 유방을 확대하기도 하고요. 네. 지방을 빼기도 하고 넣기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미용 수술을 하고 있지만 유방암에 걸려서 한쪽이 없어서 재건 수술을 하는 거는 미용이라는 관점만으로 보는 거는 조금 무리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병의 연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어디 몸이 불편하신 거를 의료보험 해주시고 장애라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장애라고 보기는 조금 표현이 조금 그렇기는 하지만 네. 요것도 일단 수술로 암의 연장이라고 생각을 해야죠. 몸이 아프셔서 거기를 절제를 해낸 거고 재건이라는 것 자체가 다시 건강을 찾기 위해서 형태를 다시 만들어 드리는 걸 재건 수술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틀림없이 쌍꺼풀을 하는 미용 수술하고는 다르게 생각이 돼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암의 범주에 넣어서 아직까지 그 고통을 받으시는 우리나라에 지금 10,000명, 20,000명이 넘는 분들이 유방암 때문에 수술을 매년 받고 계시고 앞으로 숫자가 훨씬 늘어날 건데요. 네.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이제 조금 좀 병의 치료로 생각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좀 혜택을 많이 받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그럼 이제 끝으로 유방 재건술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또 상당히 아까 많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분들에게 조언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수술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일단 몸에 그런 불편함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상담이라도 먼저 조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재건 수술은 고가라고 생각하시는 것부터 좀 생각을 바꾸셔야 될 거고요. 네. 어느 지역이나 어느 병원에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들도 계시고 대학병원에서는 재건 수술은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문가들의 도움하고 상담을 먼저 좀 해보시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좀 고민도 해보고 하는 것이 아마 여러 가지 면에서 건강에도 좀 도움이 되실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자기 삶의 질을 훨씬 더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오늘 건강아이콘 36.5에서는요, 유방암 환자들의 유방 재건술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유진성형외과 강태조 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방송 후에도 전화 주시면요. 원장 선생님과 연결시켜 드리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방송을 마칠 시간인데 이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네.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들을 또 만나고 싶어서 2부까지 오늘은 진행이 되니까요. 오늘 2부에서는 수술 없이 관리하는 화상 흉터나 수술 자국 등 흉터 치료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건강한 아이콘 1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